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솔직한 성격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기쁠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속상할 때면 눈물이 금세 글썽거리는 그런 투명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남들은 때로 그녀의 이런 모습을 순진하다고 여겼지만 그녀 자신은 자신의 솔직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시댁과는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까움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끊이지 않는 안부 전화, 그리고 크고 작은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꾹 참고 웃음으로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남편은 그녀의 이런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강한 성격의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성격 때문에 마음속 불편함을 오래 숨겨둘 수 없었던 그녀에게 결국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녀와 시댁 사이에 벌어진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녀의 일상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시댁과의 빈번한 왕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시댁과의 빈번한 왕래. 결혼 후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몇 시에 갈까요? 12시쯤 오렴. 아,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물 무침 좀 해오면 어떨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무치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매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고 일요일에도 종종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운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녀의 주말은 온전히 그녀만의 시간이 없다시피 되어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던 그 순간 현관문이 똑똑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두 손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너희들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시며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도와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신 것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일요일 저녁 메뉴가 모두 소용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지. 우리도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해? 가족인데.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후 그녀는 냉장고 앞에 서서 가득 채워진 반찬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활 공간이 점점 자신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종종 들르셨고 때로는 그녀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얘야,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샀는데 같이 먹자. 아들도 좋아할 거야. 이런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준비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은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일찍 쉬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했고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있어요 같은 고마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 어머니신데. 그리고 가까이 사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의 무심한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언제 시어머니가 오실지 모르니 편하게 쉴 수가 없었고 주말이면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녀의 솔직한 성격상 이런 복잡한 감정을 오래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의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남편의 무심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 남편의 무심한 실수.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살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라 어떻게든 저녁은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본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조금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저녁은 간단하게 시켜 먹을까? 그녀가 힘없이 말하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게가? 뭔가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간단히 뭔가 만들어 먹으면 돼. 그래도 아픈데. 정말 괜찮다니까. 어머님 귀찮게 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단순히 몸이 아파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엌 선반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네, 저예요. 그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핸드폰을 귀에 대고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몸살 기운이. 아, 그러시겠어요? 그녀는 급하게 손을 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 된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만요. 남편이 핸드폰을 내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 끓여서 갖다 주신대. 고마우시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건 것입니다.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녀의 이런 모습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니까 뭐가 문제야? 아픈데 도움받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어머니가 좋으시다는데.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을 정하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얘야, 많이 아프니? 지금 죽 끓이고 있어. 금방 갈게.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슨 소리야? 아픈데 혼자 있으면 어떡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꼭 도움을 받아야 할까 싶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지금껏 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도 준비가 안 되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어머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화 너머의 침묵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미안하다. 그럼 오지 않을게.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냥 솔직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막상 말을 하고 나니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생각해 봤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살 때문인지 아니면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우는 아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해야겠어.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한 마음, 남편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의 솔직했던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용기를 내어 직접 사과를 하러 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사과를 하러 가게 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3장 사과와 잠시의 봉합. 그 다음 날 오후 그녀는 시댁 앞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댁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그녀는 여러 번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상시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가의 미소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들어와. 죄송합니다. 갑자기 와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친숙했던 시댁의 거실이 오늘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뭐 좀 먹을래?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어머님께 상처가 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밤새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프면 예민해질 수 있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 말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의상 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인지. 그녀는 준비해온 말들을 하나씩 꺼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시어머니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는데 뭐하러.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받으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고마워라. 이런 건 안 사와도 되는데 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괜찮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이렇게 담담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 그래. 차라도 한잔 할까? 시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도 예전에 자연스러운 호의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사과만 드리고 가려고요. 그녀도 어색한 분위기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벌써 가려고?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이제 왔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하시며 적어도 1시간은 붙잡아 두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가방을 들자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시어머니는 그녀를 배웅해 주셨지만 평소처럼 대문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현관에서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를 받아주신 것 같았지만 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더라? 괜찮다고 하시던데.
그녀가 대답하자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행이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넓으셔. 이제 괜찮아졌겠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이 진정으로 다 괜찮아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예감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나 방문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거의 매일 안부 전화라도 한 통씩 오곤 했는데 이제는 며칠씩 연락이 없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변화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봐, 어머니도 우리 상황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야. 다행이지?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배려가 아니라 실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지속되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 초대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에서 벌어질 일을 그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한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 다시 터진 갈등. 그 토요일 저녁 시댁에서의 식사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녀를 맞아주셨습니다. 며칠 전 사과를 하러 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묻혀왔어요. 고마워라.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시아버지도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셨고 남편까지 합세해서 4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시아버지가 그녀의 근황을 물으시자 그녀는 최근에 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게 들어주셨고 시어머니도 중간중간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해. 그렇지 아들아?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내 자랑을 많이 해드렸죠. 그런 대화가 이어지며 그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시간이 약이구나.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최고야. 자주 이래야지. 맞아요, 아버님. 저도 이런 시간이 좋아요. 그녀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참 이상하더라. 그녀는 수저를 들고 있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여보? 시아버지가 물으시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웃으면서 잘해놓고 뒤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끊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애랑 앉아서 밥 먹으니까 체하겠네. 정말 끔찍해서 밥 못 먹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진 시어머니의 폭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편이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애가 나한테 한 말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을 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녀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인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당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진정해. 애들 앞에서. 진정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나 욕하는 며느리 두고 어떻게 진정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픈 며느리 챙겨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라면 진작 말했어야지. 왜 겉으로만 웃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뭘 제가.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이미 다 들었어. 부담스럽다면서. 남편이 급히 그녀의 팔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가. 이런 애 데리고 다시는 오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렸을 때 그녀는 거의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을 나서는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셨는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식탁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폭언, 그리고 그 말들의 독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네. 끔찍해서 밥 못 먹겠다.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사과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깨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가 내린 결정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 단절과 추석의 압박.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2번 다시 시댁에 가지 않을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그녀를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도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그러신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나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겉 다르고 속 다른 애라고 말하실 때의 그 눈빛을 봤어. 그건 진심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는 분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뭐 있어. 서로에게 고통스러울 뿐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혼자 가면 되겠네. 그래.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그들 부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
그녀는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런 생활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내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 그녀가 궁금해서 물으면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어머니도 별 말씀 안 하시더라.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는 그녀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달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런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더 편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추석에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명절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뭘 어떻게 해?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추석에는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가. 그런데 추석인데. 추석이면 어때?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다 올 텐데 며느리만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시더라. 추석만이라도 와달라고. 간절하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몇 달 전에는 끔찍해서 밥 못 먹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그때는 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화가 나면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나도 화가 날 때는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져주면 안 될까? 명절이니까. 남편의 간청이 계속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만 져달라고 해? 어머님한테는 왜 안 그러고? 어머니는 뭐? 나보다 소중하냐? 나는 져줘도 되는 사람이고. 그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야?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언제 어머님께 불효를 했어?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도 겉 다르고 속 다른 애라고 하시면서 이제 와서 명절이라고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하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가.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야.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그 추석에도 남편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어쨌어? 시댁에 갔어요. 너는 왜 안 갔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당분간은 따로 다닐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 그래요? 그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셨잖아요. 정말 다시는? 네, 다시는 안 가요.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으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